연합뉴스 2024년도 8월 26일자 기사네요. 2030년까지 2030년까지 글로벌 충전 인프라 연평균 32% 성장, 한국은 45%라는 기사입니다. SNE 리서치 전망 보고서 캐줌 전기차 화재는 성장 방해 리스크, 전기차에 관한 뉴스인데요. 이번에 화재가 난 것은 전기차로 좀 바꿔볼까 했던 사람들이 많이 망설이게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나도 좀 그랬는데, 그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2030년까지 매해 평균 30% 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가 공개한 2024년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글로벌 트렌드와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충전 인프라 시장은 2022년 441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4,18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기간 글로벌 충전 인프라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32%이다. 충전 인프라 시장 태동기인 2018년 해당 시장 규모는 90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SNE 리서치는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22년 11억 달러에서 2030년 224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예상 성장률은 약 45%다. 한국이 전 세계의 성장률이 32%인데 우리 한국은 45%이죠. 한국의 빠른 충전 인프라 시장 성장세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 주요 도시 내 충전소 설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요새는 옛날에는 이렇게 전기차가 사도 충전할 데가 없어서 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딜 가든지 다 이런 시골 이렇게 지방까지 여기도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됐다는 얘기죠. 다만 SNE 리서치는 전기차 캐즘 일시적 수요 정체 상황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이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는 전기차 기술 개선, 규제 강화, 안정성 강화 같은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휴게소에서도 그렇고 지방 저 아래 지금 이쪽 남쪽 끝에서도 보면은 사방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것들은 아파트 내에서도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은 인프라가 많이 좀 깔렸다고 봐요.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전기차 사가지고 충전할 데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지금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사방에 다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캐즘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전기차 화재가 계속 발생한다면 전기차 보급률 둔화는 물론 충전 인프라 시장 성장 속도도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제조업체와 충전 인프라 공급업체로서는 더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배터리 기술 개발과 중국산 배터리가 이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배터리 기술 개발과 충전 속도 개선,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의 마케팅 전략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규제 강화도 중요하다고 SNE 리서치는 전했다. 한편 SNE 리서치는 내달 24일부터 25일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터리 관련 세미나를 열어 전기차 시장 현황과 전망 등의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했네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이 전기차가 기업이 오랜 시간 두고 노력해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부에서 그것을 잘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인프라가 잘 깔리는 것도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 신뢰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잘 노력과 계속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겠죠. 나의 정치 코멘트는 전기차 성장률은 세계적이며 32% 성장인데 한국은 45%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대가 전기차에 뛰어든 시기가 꽤 되어 있으며
많은 노하우를 쌓아서 이번 전기차 화재는 현대하고는 관계가 없고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불안의 요인이 되어서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게 되죠. 이것은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지 한국의 현대 자동차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 자동차 전기차는 아무런 사고가 지금까지 1%도 0%예요.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았어요. 어, 그 아주 많이 쌓여진 노하우 가지고 전기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중국산 그 싸구려 배터리를 다른 유럽 서구의 뭐 명품 차들에 다 그걸 갖다가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어서 전기차 구입을 소비자들에게 망설이게 합니다. 각국이 전기차 개발에 속도를 내다 보니까 특히 중국산 배터리가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고가 유럽 전기차들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많은 것을 기술을 갖다가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유럽의 많은 자동차 기술 베껴갔잖아요. 훔쳐가기도 하고 뭐 그 밑에 사람들을 갖다가 매수해서 데려가기도 가져가기도 하고 거기에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을 빼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것은 기초적인 그런 기술이 쌓여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큰 일을 하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이 큰 문제가 돼서 화재가 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덤태기를 쓴 사람이 현대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를 많이 안전한 걸 만들고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가 원인이란 걸 알지만 사람들은 이제 우리 저기 안전한 전기차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전기차 미래는 별로 밝지 않아요. 트럼프가 자기가 저기 그 지지를 받고 정유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정치 자금을 받고 있는데 정유 회사는 갖다가 계속 기름을 개발해야 되는데 전기차라든지 환경 뭐 태양열 뭐 이런 거 수소차라든지 이런 거에 나오면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공약하기를 자기가 대선이 되면은 계속 석유를 생산하겠다 그래. 그 정유사들한테다가 지금 정치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기차한테다가 소비자가 그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 어떠한 그 바이든 정부라든지 우리나라 그 전기차를 사용하면은 그만큼 환경 온난화 그 온난화를 좀 줄일 수 있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휘발유나 경유차보다는 이렇게 전기차가 클린하다는 거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덜 하는데 이 트럼프는 무식해가지고 환경 오염이라는 그런 지구 온난화 같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그걸 보지 않아요. 지금 자기 그 정치 자금을 주는 정유 회사에 그 계속적인 그런 개발을 하고 거기 자기한테 정치 자금을 밀어주고 있는 정유 회사들을 위해서 계속 자기는 석유를 석유라는 것이 에너지가 고갈돼 버릴 수 있죠. 천연 자원이니까 그 에너지가 고갈돼 버리면은 더 이상 팔 수 없으니까 그 전에부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뭐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값싼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 석유는 저장해 놓고 안 썼어요. 그리고 값싼 외국 석유들을 기름들을 많이 수입해서 쓰고 그의 뭐 세계 80%가 다 예전에는 미국이 쓴다 할 정도로 펑펑 썼죠. 사방에서 수입해가지고 값싼 거. 그리고 이제 석유 에너지가 이제 자기를 고갈을 막기 위해서 자기 것은 보장해 놨다가 이제는 이제 지금 그 저기 석유가 이제는 자기 것을 갖다가 퍼 올리는 거죠. 계속 이제 썼어요. 근데 그 전에는 미국산 석유를 에너지를 아꼈어요. 그것은 석유 자원이라는 그것이 일정량 매장된 걸 다 퍼서 쓰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고갈돼 버리기 때문에 잠깐 아꼈다가 이제는 퍼 올리는데 이제 뭐 다른 에너지 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꼈던 것 퍼서 쓰고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 문제를 위해서 전기차에다가 이런 그걸 사는 사람들은 클린 에너지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 당선되면은 자기는 그걸 없애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석유를 퍼올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이제 좀 저기 충격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 전기차를 사는데 만약에 그게 천 몇백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한 5천짜리 자동차를 사면은 한 800만 원 정도가 DC해 준다는 거예요. 저기 클린 에너지 자동차를 삼으로 인해서. 근데 그거 보조금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면 이 전기차가 앞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 차나 다른 나라는 미국에 많이 팔아먹잖아요, 전기차를. 그런데 만약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는 이 전기차에 또 세계적인 전기차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닥치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미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전기차 미래는 별로 밝지 않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천연 에너지 정유사의 정치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석유는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제 지금까지 아껴놨던 석유를 이제 다른 뭐 태양열, 수소차, 무슨 전기차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계속 퍼올려서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정유회사로부터 정치 자금 받고 있는 트럼프는 전기차 사는 데 대한 그런 그 프리미엄은 없어지겠다, 안 주겠다. 그냥 경유차나 휘발유차 사라 이제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정유사가 계속 기름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구입할 때 주던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에게 구입할 때 주던 인센티브를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행히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7% 밀리고 있지만 케네디 주니어가 5%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주목해 볼 만하죠. 이제 7% 해리스가 지금 유리한데 이번에 케네디 주니어가 5% 가지고 지금 트럼프 옆에 붙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여러 가지 뭐 전기차라든지 우리나라 뭐 관세나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참 나의 오늘 정치 코멘트는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26일자 기사 2030년까지 글로벌 충전 인프라 연평균 32% 성장, 한국은 45%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는데요. 참 나의 정치 코멘트는 앞으로도 세계가 흥미진진한 정치 코멘트가 썬가 크루스 정치 코멘트가 세계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우리는 우리 집은 서울에 44년 지금 강남에 이제 집이 있고 여기 귀촌한 지는 이제 완도로 귀촌해서 10년째 귀촌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이 어디 사는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잠시 후 또 뵙겠습니다.